정말 설탕 없는 세상은 없다.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설탕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 예, 얼마나 인생이 맛있는데. 예. 달콤함도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하다는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탕이 중독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무서워지나요? 네, 그래서 저 정정아가 준비했습니다. 설탕 중독이 가져오는 무서운 질병에 관한 정보들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두두두두두. 뭐야? 치매가 빨리 온다? 치매? 치매가. 설탕하고 관련이 있어요? 설탕을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당뇨병의 발생이 증가가 됩니다. 당뇨병은 뇌경색의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로 인해서 뇌혈관 질환을 증가시키면서 치매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단맛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울증 역시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신체에 쌓인 당분이 비만을 일으켜서 이에 따라 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서 뇌 기능 장애가 발생해서 치매를 높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야, 우울할 때 그냥 케이크 먹고 야 기분 없이 단거 하자 막 먹고 이러는데. 그냥 근데 아니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중독이 되면 뭐든지 중독이 되면 그러게, 그걸 계속 그러게. 의존하게 되잖아. 기분은 좋아지는데 몸이 안 좋아져. 왜냐하면 이게 설탕이라는 게 우리 그 코케인 아시죠? 마약. 네. 그거랑 똑같이 중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쥐를 일정한 시간에 당분을 주다가 딱 끊어버리면 쥐가 이를 막 부딪히고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세로토닌이라고 그 호르몬이 있는데 예. 이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은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요. 만족감을 느끼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지지. 불안해지면서 중독 증상을 그러면서 나타내는 우울해질 거죠. 수 있구나. 정말 위험한 경고네요. 자, 다음 경고 나갑니다. 암 발생률을 높인다. 암 발생률? 우리가 항상 건강하면 걱정하는 치매, 거기에 또 암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설탕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남은 칼로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제 저장을 시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체내 이 내장 지방, 그다음에 피하 지방이라는 거죠. 예. 이 특히 내장 지방에서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과 같은 아주 우리 몸에 안 좋게 작용하는 독성 물질을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 물질 때문에 체내 면역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결국 암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우리 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폐암, 위암, 뭐 간암. 이 설탕과 관련이 있는 암은 뭐가 있을까요? 네, 설탕은 사실 그 비만의 원인이 되고요. 이게 비만이 암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종양이라든지 갑상샘암, 뭐 식도암, 위암, 간암, 유방암, 신장암, 담낭암 등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암의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경고가 이제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는데요. 자, 네. 다음 경고입니다. 심장질환, 당뇨,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저거는 그럴 것 같기는 해. 그렇죠? 예. 뭐 설탕 많이 먹으면 심장 질환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당뇨는 당연히 당연한 예. 거고. 그다음에 대사증후군은 이제 뭐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성인병 이런 거. 근데 그건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 네, 제가 바로 또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왜요? 살아있는 증거라고요? 저분은 누구세요? 누구? 환자분이신가요? 네, 저게 제가 한 10년 전 정도의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선생님이에요? 네네네. 저 때가 제가 한 110kg 정도가 나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고혈압은 경계역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 그러니까. 당뇨도 전단계, 고지혈증을 이제 경계선을 넘어간 그런 상황이라서 뭐 저를 검진했던 선생님께서 야, 네 건강이나 신경 써라. 이제 그러니까요. 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체중을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체중 감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뭐 식이 조절 통해 가지고 약 한 30kg 정도 줄였고 그래서 그 10년 이후로도 와.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일단 살이 찌면은 몸이 아픈데 뭐가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네. 세상 만사 그냥 내려놓고 싶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설탕이
이런 질환들을 어떻게 좀 위험성을 높이는 건가요? 그러게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 125g 이상 당분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또한 하버드대학 연구 결과에서 당분이 첨가된 음료수를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가지고 당뇨병 발병 확률이 26%,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20%가 높았다고 합니다. 안 좋긴 안 좋다. 단 거 먹는 게. 뜯을 때마다 걱정되는데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혈압, 동맥경화에 소금보다 더 괴롭다. 진짜 원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이런 거는 짜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단 게 더 안 좋다고? 오. 네,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동맥경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관에 상처가 있을 때 콜레스테롤이 가서 붓게 되는데 이러면서 염증과 산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동맥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의 염증과 산화를 일으키게 만들어내는 원인이 바로 당분입니다. 최근에는 고기에 붙어 있는 기름보다 당분이 혈관 질환에 더 안 좋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쯤에서 우리 김정국 선생님 30kg 감량하셨잖아요. 오, 그 진짜 이야기로 좀 대단하시다. 돌아가 볼까 하는데 살이 찐 계기가 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살이 쪘다? 계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살다 보니까 쪄 있더라고요. 신압으로. 네네네. 근데 제가 아까 박천민 아나운서 말씀하신 거에서 정말 공감하는 게, 네. 전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네, 하루에 콜라 1.5리터 한 통이 제 생수로 하루에 한 통씩 마셨어요. 네, 그리고 간식, 초콜릿, 그다음에 집에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밤 10시, 11시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크림이 가득한 소보루빵 2개 정도를 일단은 뜯어 먹고 맛은 있겠다. 잠을 들어야. 워낙 잘 드셨네. 우리가 간식을 많이 드셨네. 그러니까. 근데 다이어트를 이제 결심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 안 되겠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럼 뭐 아까 크림빵이라든가 뭐 그냥 뭐 음료수 뭐 콜라 이런 거 그냥 아예 그냥 딱 끊으신 거예요?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한 달은 정말 딱 끊었어요. 네. 독하게 마음 먹고. 예.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 맞아. 근데 제가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하다가 보니까 이 방식은 아니다라고 했던 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보상 심리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그 보상 심리에서 요요 현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요요를 줄일 거냐라고 했었을 때에 단호하게 다 끊어내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다. 네, 그래서 간식을 먹는 방법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를 날을 정해서 그날만 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콜라를 마실 때에도 작은 걸 사요. 네, 500cc짜리 하나를 사서 그거를 딱 일주일에 한 번만 마시는 걸로 이렇게 바꾸고 지정된 방법대로만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이어트를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한 30kg 뺀 한 1년 정도. 1년. 네, 그래도 걸렸어요. 꾸준하게 하셨 그래도 금방 뺐다. 네, 저는 노력을 10kg를 하는 1년에 걸로. 뺐거든요. 네, 10kg 를. 잘하셨어요. 10kg를 1년에 빼신 것도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굉장히 잘 뺀 겁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나이가 김 원장님은 근데 젊으셔서 빼서 그렇지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이가 35세가 되면 노화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살이 빠질 때 맨 먼저 빠져나가면 물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근육이 빠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방이 빠집니다. 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노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요. 겉으로 노화 이루어지는 거랑 똑같이 내장에도 충격이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2주에 2kg 이상 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절대로 4kg를 넘어가면 안 돼요. 빼는 속도를 킬로수가 장기적으로 보고 천천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아예 설탕을 끊으셨어요? 아니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탄수화물은 드셨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설탕을 안 먹은 거는 아니고 이걸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량이라도 먹어주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설탕 대신에 또 먹었던 것이 2가지가 있어요. 네, 그 비법을 오늘 제가 잠깐 공개를 해드리려고. 자, 첫 번째 것은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건데, 뭐예요? 자, 하나 둘 셋. 설탕인데요? 백색 가루. 설탕을 조금 양을 적게 해서 먹었다 뭐 이런 건가요? 뭐예요? 네, 이 첫 번째 식품은 스테비아입니다. 아,
스테비아 설탕. 나 들어봤어, 나도. 스테비아. 저 들어봤어요. 네, 요즘 뭐 스테비아에 뭐 들어가는 것들 뭐 아니면 스테비아 토마토. 네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많이 그게 그거 알고 단마토. 계실 텐데요. 네네네네. 이 스테비아가 같은 양으로 네. 보면은 설탕의 단맛의 약 300배 어. 정도에 해당을 하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단맛을 내기 위해서 300분의 1만 사용을 해도 돼서 설탕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스테비아와 비슷한 걸로 알룰로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예, 이 알룰로스는 생김새가 올리고당과 비슷해서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칼로리 걱정, 뭐 비만 걱정, 뭐 당뇨 걱정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이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룰로스? 네. 이거는 인체에는 또 해가 없을까요? 그 해가 있다는 게 너무 많으니까 걱정이 돼서. 네, 궁금해요. 이 설탕은 1g당 4칼로리인 반면에 알룰로스는 10분의 1인 0.4칼로리로 굉장히 열량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 물질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스테비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때는 대체로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과도 섭취가 이제 발암성을 유발한다는 보호도 일부가 있어가지고 미국과 유럽 식약처에서는 일일 체중 1kg당 4mg 이상을 먹지 마라. 일일.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지나친 게 항상 안 좋듯이 네. 너무 많은 것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과유불급되지 않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접시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궁금해요. 이거 저 안에 뭐예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굉장히 네. 요것도 궁금한데요. 다이어트 하실 때 드신 거예요? 즐기신? 아유, 네네. 이건 네. 제가 먹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께 권하면서 네, 실제로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해 보시라 하는 뭔데요? 것이기도 한데요. 예. 뭘까요? 우리 이지연 아나운서가 눈이 반짝반짝해 지금. 예. 나 지금 초집중 상태예요, 지금. 저도 되게 궁금해요. 뭐예요? 네, 아마 꽤 많이 충격을 받으실 것 뭔데? 같은데 그래요? 지금 바로 뭐지? 공개하겠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쥐포인가? 뭐야, 저게? 된장이에요? 안 보여. 땅콩 버터예요. 예? 아이! 말도 안 돼. 덩어리잖아. 땅콩버터는 진짜 살쪄요. 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게 그동안 땅콩 버터가 높은 칼로리, 살이 찌는 이제 정말 다이어트에서 금지 음식으로 당연히 인식들을 하고 지금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입에도 네. 얼마나 단데 저게. 네, 근데 맛있지. 땅콩 버터를 조금 더 깊게 접근을 해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정량을 섭취를 하면 지방을 태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미국에서 진행된 어떤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로 땅콩이나 혹은 땅콩 버터를 섭취한 그룹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눠서 네. 뭐 혈당 수준이라든지 포만감이 유지가 되는 정도를 평가를 했더니 땅콩이나 땅콩 버터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최대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식욕이 눈에 띄게 감소를 했고 혈당도 더 낮게 유지가 된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또 연구진이 땅콩 버터에 들어간 이 땅콩이 가공되는 그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가 되면서 탄수화물의 장내 흡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혈당 수치가 감소한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콩이 고단백, 고섬유질 네.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포만감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놀랍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 30kg 빼는 동안에 이 땅콩 버터를 활용을 좀 한 거예요. 먹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떡해요? 그 우리가 보통 오후 4시가 되면 되게 배고프시잖아요. 네. 그럴 때 한 숟가락 퍼드시면 어. 포만감 유지가 조금 길게 갑니다. 공복감이 덜 느껴지는 빵에 시간들이 발라 먹는 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아, 빵에 발라먹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걸 어떻게 아니고요. 안 돼요? 한 숟가락 그거 좀 퍼먹고. 느끼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시면 네. 공복감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좀 말하자면은 좀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먹지 않으시게 되고. 허기가 좀 가시는군요. 네네네. 저 그리고 약간 선생님 그거 좋아하는데 샐러리를 이렇게 샐러리 땅콩 정도는 버터에, 괜찮습니다. 예. 예,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리 괜찮아요?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칼로리를 활용하시는 건 괜찮거든요. 네.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하루 3식을 먹는다고 하면 네. 아침, 점심은 일상 식사를 하시고요. 네. 저녁 식사로 땅콩 버터만 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실 때에는 그것도 한 숟가락. 2숟가락 정도는 먹어도 돼요? 드셔야 됩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4시에 한 숟가락 먹고 저녁 6시에 또 2숟가락 먹으면 하루가 끝인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이렇게 드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저녁은 좀 간단히 먹어야겠어, 속을 좀 비워야겠어라고 할 때는 다른 음식보다는 땅콩 버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 땅콩 버터에 주목을 했던 것은 네. 완전 비건 식품이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완전 식물성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버터라는 이름 때문에 자꾸 나쁜 음식들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네. 땅콩 버터가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식물성 음식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부분 그리고 견과류들 중에서도 땅콩 같은 것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도 많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건강을 개선하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공복감을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로 땅콩 버터를 드시는 것을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더니 네. 자기 전에 배심으로 앉아도 그냥 잠이 와요. 어. 아니 그리고 이제 저게 다니까 네. 포만감도 있을 것 같고 만족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래도 주의할 점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지. 그냥 이렇게 퍼먹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무설탕으로 된 땅콩 버터를 구해야 돼. 찾으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단맛이 나면 안 음식을 되네. 볼 때에 항상 그 뒤에 있는 영양 성분표가 있잖아요. 예. 그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서 내용들을 이제 당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왜냐면은 정말 천연으로 이렇게 땅콩 버터만 가공을 해서 만들 경우에는 당분 함량이 거의 없거든요. 네, 네. 근데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설탕을 더 넣게 되는데 지금 이런 다이어트 목적으로 땅콩 버터를 활용을 하실 때에는 무설탕 땅콩 버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김상훈 선생님 또 다른 뭐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땅콩 버터에는 풍부하게 함유된 불포화 지방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심장 질환 발병 위험을 줄여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땅콩 이론스나 땅콩 버터의 한 스푼을 일주일에 닷새 정도 섭취하면은 예.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반 가까이 감소되는 걸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땅콩 버터의 권장량 2 테이블스푼, 그러니까 네. 밥 스푼 한 2개 정도인데요. 숟가락. 그리고 이 콩과 식물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다면 땅콩 버터는 피하는 게 좋고요. 아.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피너트에 대한 알레르기 알레르기. 맞아요. 땅콩 알러지.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후식으로 땅콩 버터를 먹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네네. 아니 그러면 땅콩 버터 구하기 힘들면 그냥 땅콩 까먹어도 되잖아요. 어느 정도 먹으면 그렇지, 될까? 그렇지. 네. 그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콩 버터라면서 세포벽이 파괴가 되니까 흡수가 늦어진다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은 좀 설탕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수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그 음료나 과자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먹고 산다라는 것, 혹은 아이들에게 아예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네.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실 때에 뒷면을 꼭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 뒷면에 영양 성분표에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 얼마나 들어있냐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도 섭취량을 조금씩은 더 그렇겠지.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하실 때에 설탕 대신 뭐 양파도 예를 들어 카라멜라이징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단맛이 나는 채소들을 활용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팁 하나 알려드리면은요. 네. 음식을 만들 때 양념을 넣으실 때 그 양념 넣는 순서를 바꾸셔도 설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탕을 마지막에 넣게 되면 단맛을 더 느끼기 위해서 설탕을 더 많이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념을 넣을 때 입자의 크기가 큰 설탕, 소금, 간장 순서로 이제 넣으시면 설탕 함량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생활의 지혜다, 그렇죠? 네네 설탕부터 넣어라. 그것도 아주 좋은 팁이네요.